예,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며칠 만에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 해서 또 이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또 차를 바꿔왔어요. 먼저 번에 에어소스 있는 거였는데 이 모니터 뒤에다가 화면 거치하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번 것도 에어소스가 있지만 모니터 뒤에 화면 거치가 좀 편하네요. 차는 생긴 건 똑같은데 먼저 거는 저기 X5를 탔었고 지금은 X7 갖고 왔고요. 평소에 늘 타던 거는 XM을 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영상 찍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화면 거치는 편한데 이런 뭐 이제 서스나 뭐 이제 엔진 그 소음, 엔진은 배기음이 좀 많이 좀 실리는 것 같아서 좀 조용하게 하려고 거치가 편한 걸로 찾다 보니까 이 X7 차량이 조금 많이 편하네요. 이제 며칠 뒤면은 설이에요.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좀 장사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혹시 삐끼집을 아실까요? 삐끼집? 그 유흥가 쪽 가면은 이제 삐끼분들이 이제 일명 삐끼라고 부르죠. 호객행위. 삐끼분들이 뭐 다가가고 뭐 사장님 뭐 술 한잔 안 하세요 하는 뭐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을까요?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볼까요? 왜냐면 이런 얘기들을 또 재밌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해서 이거는 한 20년 된 얘기 같아요. 수원 역전 앞에 이제 매산로라고 있어요. 뭐 그쪽 사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거기가 차량 통행이 안 되는데 그 역전 앞에 이제 번화가가 예전엔 차량 통행이 됐어요. 그 지하상가 딱 올라오면은 그때 당시엔 파리바게트가 있었고 지금도 파리바게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그때 당시 나이트클럽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스 나이트클럽이었나? 그 휠라 바로 옆에 그 일명 휠라 사거리라 불렀고요. 거기에 이제 역전 그 올라오면은 바로 그 지하상가 앞에 파리바게트 그쪽이랑 그 휠라 사거리 쪽에 좀 삐끼 분들이 많이 그쪽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남자분들 이제 특히 셀러리맨들 이제 정장 입고 이런 분들이 좀 거의 타겟이었고 뭐 놀러온 그쪽으로 아무래도 유흥가하고 번화가다 보니까 놀러온 분들 상대로 하는 거였는데 우선 그분들이 다가가서 사장님 뭐 술 한잔 안 하세요? 술 한잔 하러 오셨나요? 막 이러면서 다가오시는데 그분들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제 멘트가 거의 그런 게 많았어요. 뭐 지금 가게 오픈했는데 그냥 엽차 한잔 하시면서 아가씨 구경만 한번 해보셔라 요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데 우선 들어가면은 이게 어디부터 이렇게 처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을 해야 되나. 우선 제일 간단한 거는 그분들은 수입이 그 손님을 하나 물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출의 30%가 그 삐끼 일당이에요. 뭐 건당으로 이제 돈을 받는 건데 이제 거의 30%를 줬어요. 남자 하나가 가도 100만원 120만원 그냥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선 딱 들어가면은 우선 핸드폰 안테나가 그때 당시 안 터지게 그 설치가 그 뭐 기지국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안테나 터지게끔 돼 있는 거 그거를 안 되게끔 해놔요. 그리고 가게는 되게 허접해요. 그럼 손님을 모시고 가면은 이제 그 걔네 이제 박스 걔네 이제 대기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담 뭐 실장 뭐 부장 이렇게 부르죠. 걔네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마담이 먼저 투입이 됩니다. 마담이 투입되는 동시에 아가씨를 상주해 있지 않아요. 아가씨를 따로 부릅니다. 노래방 보도사무실처럼 룸보도가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뭐 이제 그쪽 세계는 뭐 관여를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지금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룸보도가 있어갖고 이제 걔네를 불러요. 그때 당시에 걔네 사무실 이름이 설탕이었나?
걔네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아가씨를 부르고, 아가씨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남자들은 또 이제 살짝 흔들리기도 하죠. 그래 나 혼자 와서 먹는데 뭐 얼마나 나오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큰 오산입니다. 우선 삐끼들도 상태를 봐가면서 손님을 끌어요. 조금 술 한잔 한 사람들 위주로 하는데, 술 좀 된 사람들, 뭐 술 안 한 사람들도 뭐 이제 손님으로 데리고 오긴 하는데, 우선 손님이 술이 안 취해 있다 그러면은 진짜 양주가 나갑니다. 그 양주도 아마 저쪽 그 술집 주류상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 마트 가서 사갖고 와요. 그걸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손님이 술이 좀 취해 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병가리 해갖고, 술이 만약에 임페리얼 12년산짜리가 거기에다 뭘 집어넣냐면은, 그때 당시에 나폴레옹 V라는 그 진짜 싸구려 양주가 있었어요. 그 한 병에 5천 얼마인가? 7,000원도 안 됐던 건데, 그걸로 이제 병가리를 한 거죠. 근데 임페리얼이 또 안에 구슬이 박혀 있어갖고 그 내용물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저도 할 수 있지만, 그 전문가들이 그 이제 뾰족한 걸로 가져갔다가 호일 같은 거를 이제 금박지를 살살살살 올려갖고 병따개 오프너로 딱 빼면 이제 구슬이 나오거든요. 구슬 2개가 들어있어요. 지금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슬 빼고 거기다 나폴레옹 V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한테 양주가 나갈 때는 가갖고 웨이터가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 그러고 지가 막 따는 신용을 합니다. 그 어차피 한 번에 안 따지는데 막 액션을 취하죠. 힘든 것처럼. 뭐 술이 취한 사람이라서 그거 몰라요. 하여튼 그 7,000원짜리 한 병으로 그 한 임페리얼에다 집어넣고 15만원을 받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룸에서 12년산 기본 15만원이면은 안주가 하나가 포함이 되거든요. 거의 맨 처음에는 뭐 통과일이 나오는데, 우선 뭐 과일이 됐든 뭐가 됐든 안주값은 따로입니다. 만약에 황도다, 황도 1,700원짜리 캔 하나 까주고 얼음 밑에다 깔아놓고 부셔갖고 그게 7만원이에요 룸사롱에서는 룸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뭐 실론티, 우롱차, 뭐 딸기우유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런 건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삐끼집은 그걸 하나당 돈을 다 받아요. 홈플러스에서 그때 당시에 녹차나 우롱차가 한 캔에 200원? 220원인가? 그거 안쪽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박스로 사다가 그거를 하나당 4,000원씩 5,000원씩 계산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딸기우유도 뭐 500원도 뭐 300원 얼마였나? 뭐 그 진짜 몇백 원 안 하는 것도 4,000원 5,000원 그냥 다 받고요. 그럼 남자 혼자서 갔을 때 아가씨 비용이랑 술값에다가 안주 먹고 실론티 우롱차 들어가고 그러면 100만원 120만원 그냥 나옵니다. 참 나쁜 거죠. 저도 그거 보고 진짜 학을 띄었어요. 저건 진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이란 걸. 그리고 그게 20년 전 당시에 12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남자 혼자서 왔다가. 근데 어찌됐든 술자리가 다 끝나면은 손님들은 맛이 가요. 자고 있어요. 그럼 이제 부장급들이 들어가서 웨이터 앞에다 세워놓고 액션을 취하죠. 손님은 자고 있거든요. 야,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 쌍욕을 박는 거예요. 야, 이 개새끼야! 그럼 손님이 뭐 깰 수도 있지만은 그 바로 안 깰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큰 소리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쌍놈 새끼야, 이 개새끼야, 그러면서 미쳤냐고.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언성이 높아지면 사람이 이제 눈을 살짝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멘트를 날리죠. 야, 이 개새끼야. 손님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너 그냥 방치했어? 이러다가 새끼야, 오바이트 해갖고 기도에 이물질 끼면은 질식 싸움은 어떡하려고, 이 개새끼야. 손님 똑바로 관리 안 해? 막 지랄을 하는 거예요. 웨이터도 어차피 액션인 거 아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손님이 이제 눈을 뜰 거예요. 막 고성이 오가니까. 그럼 깔끔하게 이제 댄디하게, 아, 사장님 재밌게 노셨습니까? 아우, 푹 주무시던데 좀 피곤하셨나봐요. 뭐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계산하셔야죠. 딱 영수증을 드립입니다. 그럼 막 120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술 뭐 한 병 두 병 안 되고 뭐 그렇게밖에 안 먹었고 왜 120만 원인지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러면은
어이가 없지만 납득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우롱차 뭐 다 들어가고. 뭐 중요한 건 이제 계산이 문제죠. 그거를 깔끔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깔끔하게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 깔끔하게 인정한다. 그러면 현금으로 내게끔 해요. 이제 그 카드기가 걔네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카드깡을 하러,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 사루비아라는 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좀 많이 해줬는데, 거기서 카드깡을 하는데 웬만하면 현금을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럼 이건 이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아침까지 사람을 붙잡아요. 얘가 털어서도 돈이 안 나올 것 같으면은 그냥 잡아놓고 아침에 딱 이제 중고차 시장, 중고차 매매상사 오픈할 때 그때 애를 데리고 걔 명의로 그냥 차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죠. 그리고 걔네들이 억울하겠지만 그리고 2차 연애를 보냅니다. 아가씨랑. 왜? 찍소리 못하게, 두 번 다시 아무 말 못하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뭐 지금은 뭐 삐끼 집들이 아직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북문 쪽에 좀 많았다가 이제 수원 역전 쪽으로 내려오는 추세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매산로 쪽에, 수원 역전 쪽에 그 뭐지, 스크린 경마가 있어갖고 삐끼들이 거기에 주구장창 있었고, 그리고 삐끼들은 그 뭐야, 웨이터랑 친해야 돼요. 왜냐면 본인들은 손님 물어다주고 밖에 나와 있으면 안에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요. 얼마를 먹었는지, 단가가 얼마가 나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웨이터들한테 되게 잘해주고 용돈도 잘 챙겨주고 상황 전달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마담이나 실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것들이 돈 갖고 장난 안 치니까요. 뭐 이 얘기가 재밌으실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요런 이렇게 살던 세상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남자분들, 우리 남성분들 어디 뭐 안산 중앙동이나 뭐 수원이나 뭐 어디든지 번화가 쪽에서 누군가 다가가서 뭐 술 한잔 해달라, 뭐 술 한잔 하자,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어디 좋은 데 가세요, 뭐 마사지 안 가세요, 요런 것들 하여튼 가지 마세요. 어차피 걔네들은 다 연계가 돼 있어서 돈을 받는 애들이고 얼마라도 부쳐먹는 애들이고. 이 얘기가 재밌을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출근하는 길이어갖고 이건 뭐지? 나중에 제가 좀 정리되고 더 재밌는 거 있으면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아이 그래도 아니 이 거치대는 되게 편한데 왜 이렇게 자꾸 화면을 멍하니 못 잡네 얘가. 엔진 소리도 확실히 안 나죠? 조용하죠? 아마 영상 들으실 때 기존 차량은 엔진 소리 배기음이 커갖고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문적인 장비도 없어서 그것도 죄송하고, 뭐 원래 그런 거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닌데. 어찌됐든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번 저도 이거 녹화한 거 들어보고 재미없으면 제가 다시 찍을게요. 감사합니다.